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가 주최한 북한의 미래에 대한 포럼이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포럼에 초청됐던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통해 점진적 통일, 북한의 시장 경제인 장마당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클로즈업입니다. 점진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한국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정체가 다르고 또 상당히 다른 가치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점진 통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동화 과정을 남한과 북한이 일단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보자는 것입니다. 같은 정치 체제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생기겠죠. 특히 남한은 아주 발전돼 있고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을 부양해야 하는 통일 비용이 생깁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이 수도의 그동안에 한 3,000조 원 가량의 통일비를 썼습니다. 그중에 60% 정도가 동독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지출이었습니다. 복지 지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점진 통일이 되면은 이 복지 지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경제를 하고 북한 나름대로 정치를 갖고 있고 남한도 정치제도는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을 부양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에 남한의 자본들이 북한 들어가서 북한 경제를 그동안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남한과 북한의 소득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적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에 노출되게 되고 이게 동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런 후에 통일되게 되면은 통일 비용이 훨씬 적게 되는 거죠. 대신 통일 편의가 커지는 거죠. 그게 점진 통일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노동당이 아니고 장마당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장마당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 칼럼에서 쓴 것처럼 지금 북한 경제의 최고 사령관은 김정은이 아니라 시장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의 가계 소득이 있는데 그 가계 소득의 한 70%에서 90%가 다 시장에서 벌어들인 것입니다. 근데 공시장에 나가면은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북한의 4인 가족 생활하려면 한 50만 원이 필요한데 직장 가서 일하면 한 달 월급을 그때 9천 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메꿉니까? 못 메꾸는 거죠. 그 나머지 돈은 시장의 주로 메꿉니다. 따라서 시장이 일단 북한 사람들의 북한 주민 생존 공간이고 돈벌이의 터전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시장이 공시장이 한 400개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장마당 특히 비공시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 이 텃밭, 떼기밭 경작하고 가축 키우고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밀수를 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되면은 이제 북한에 변화 생기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는 그 북한 정권에서 어느 배급을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벌어먹고 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 당국에 충성하면 밥도 나오고 힘도 나왔지만 지금은 밥은 북한 당국에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주체 사상이란 것이 명목상으로는 작동하지만 마음 내부로부터는 내가 주체 사상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장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것들이 북한 주민의 가치관, 의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